자,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평행축 정리는 질량 중심 축과 평행이고 거리 h 떨어진 축에 대해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x, y, g 좌표가 있고요. 그리고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좌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를 g축, 그래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g 프라임 축도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두 축이 평행이죠. 그래서 평행축 정리는 평행이 아닌 두 축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고 평행인 축 사이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이 G축으로 회전시키죠.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고 G 프라임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 그리고 G축은 질량 중심 축이고 G 프라임은 질량 중심 축은 아니고 질량 중심 축의 평행인 거리가 이게 h 떨어진 그러한 평행인 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의 임의의 부분의 작은 질량 dm을 생각해 보면은 이 dm 부분의 이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x 프라임, xi 프라임, 그다음 yi 프라임, 뭐 g는 뭐 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풀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x, y, g 좌표계에서는 물론 xi, yi겠죠. 자, 그런데 이 xyz 좌표와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사이의 좌표 사이의 관계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xi 프라임은 xi에서 hx를 뺀 것이죠. 그리고 yi 프라임도 요것인데요. yi에서 hy를 뺀 것이죠. 그래서 xi 프라임 좌표하고 그냥 x 좌표하고 의 차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yi 프라임도 yi 마이너스 hy 돼요. 자, 그래서 이 g 프라임 축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dm xi 프라임 제곱 더하기 yi 프라임 제곱, 이걸 전체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xi 프라임은 xi 빼기 hx와 같고 hy 프라임은 yi 프라임은 yi 빼기 hy와 같으니까 이래 쓸 수 있고, 자, 이걸 갖다가 풀어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요런 항과 이 항과 요런 항이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xi 제곱 더하기 yi 제곱을 적분한 것은 이 센터 매스 축, 그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할 때의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센터 매스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고요. 자, 그리고 이 원점을 xyg 축의 원점을 질량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xi dm 전체 적분합 0이 될 것이고
YIDM도 전체 적분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 두 항은 0이 돼요. 자, 그리고 hx제곱 더하기 hy제곱은 여기 h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h제곱이고, 그리고 dm을 적분한 것은 전체 질량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mh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질량 중심 축하고 평행인 축인데 거리가 h 떨어져 있는 그런 축으로 회전할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 축으로 한 관성 모멘트 값에다가 전체 질량 m에다가 축 사이에 떨어진 거리 h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평행축 정리예요. 그래서 질량 중심 축과 평행이고 거리 h 떨어진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 더하기 mh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개의 질량으로 구성된 물체에서 제일 왼쪽 물체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동일한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이 개를 이 중간 어떤 물체를 축으로, 그럼 여기 질량 중심이죠. 회전할 때는 우리가 쉽게 2분의 ml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끝 부분을 갖다가 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경우에는 평행축 정리를 사용해 보면은 질량 중심 축과 평행이잖아요. 평행이고 거리가 2분의 1 떨어져 있으니까 센터 매스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더하기 총 질량이 3m이잖아요. 3m이고 그리고 질량 중심축과 2분의 1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1 제곱 해서 4분의 ml 제곱이 구해집니다. 자, 이거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이 관성 모멘트 구하는 공식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니까 이 질량은 뭐 R이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요 질량은 2분의 1의 축에서 2분의 1 떨어졌으니까 2분의 1 제곱이고요. 요 질량은 축에 대해서 L 떨어졌으니까 ml 제곱이고, 그래서 더하면 4분의 5 ml 제곱. 그래서 우리가 평행축 정리를 사용한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량 m이고 반경이 이 r인 원통이 경사각 세타인 경사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온다. 원통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A가 R 알파죠. 그래서 선가속도하고 각 가속도 사이에는 이러한 A가 R 알파라는 R은 반경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성립됩니다. 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알다시피 이 물체가 구르면은 요게 원호의 거리만큼 이동하잖아요. 이동하고 그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선가속도와 각가속도가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속도는 B 이꼴 R 오메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B 이꼴 R 오메가 또는 A 이꼴 R 알파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올 경우에만 가능해요. 미끄러지면은 이래서 쭉 미끄러지면은 이 선가속도와 이 각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런 관계를 쓸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온다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가속도 A와 각가속도 사이에는 알파 사이에는 A 이꼴 R 알파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통이 굴러서 내려오는데 원통에 작용하는 힘을 파악해 봅시다. 자, 원통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 수직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마찰력이 존재하여. 자, 이 마찰력은 사실 정지 마찰이에요. 정지 마찰, 운동 마찰이 아니고요. 이게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이제 이게 운동 마찰인데 이건 미끄러지지 않고 요 지점에서 이 마찰력이 회전을 시키죠.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 정지 마찰이에요. 그 다음 순간에 다시 또 회전시키고 이러니까 각 지점마다의 이 정지 마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 힘이 존재해요. 이 무게하고 그리고 수직력하고 정지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자, 무게를 이 수평한 것하고 수직한 힘으로 분해를 하면은 보다시피 이 두 개는 동일하겠죠. AN하고 mg 코사인 세타는 동일한 것이 되고 그리고 mg 사인 세타 빼기 f가 결국 이 원통을 아래로 굴리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병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 빼기 f가 ma로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다음에 회전 경우에 보면은 자, 회전의 경우에 보다시피 이 힘들이 전부 다 중심에 작용하는데 중심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체 원통은 보다시피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니까 이러한 힘들은 mg하고 뭐 n1의 힘들은 회전하는 데는 이 토크를 주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토크는 팔의 길이에다가 힘의 곱인데 이거는 팔의 길이가 없잖아요. 회전축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반면에 이 정지 마찰력은 요 팔의 길이가 요거죠. 반경 R이니까. 그래서 이 회전 이 원통이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마찰력 때문에 이 원통이 이 회전을 구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전 관계되는 운동 방정식은 토크가 수직이니까 그냥 F에다가 R 꽂으면 되고요. 그래서 토크 I 알파니까, 그렇죠? 그리고 I는 이 원통이니까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 두 식에서 A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알파를 이 A로 가속도로 표시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오니까 A가 R 알파의 관계를 만족하니까 알파 대신에 R분의 A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 우리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구해지면은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F 이퀄 2분의 1 MA인데 요걸 잡아여 가지고 A를 구하는 거죠. 구하고
그 다음 A 구해주면은 요 값을 여기 A에 잡아져 가지고 정지 마찰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동일한 문제인데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원통이 정지 상태에서 높이 hs부터 경사각 세타인 경사면을 굴러서 내려온다. 경사면의 바닥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요 위치의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이건 뭐 에너지 보존식 쓰면 되잖아요. 이 위치 1번 위치, 이 위치 2번 위치 해서 1번 위치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구르기 시작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mgh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 두 개죠. 왜냐하면은 이 병진 운동에 관련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회전도 하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됐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공이 미끄러지지 않고, 공이 아니라 원통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만 내려오기 때문에 B 골 R 오메가의 관계가 만족됩니다. A 골 R 알파의 관계가 만족되다시피 동일하게 B 골 R 오메가의 관계도 만족돼요. 자,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요게 R분의 B를 잡이어서 속도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에너지 보존칙을 씀으로써 높이 h에서 굴러 내려온 이 원통이 바닥에서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통이 굴러 내려올 때 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 했어요. 마찰력은 사실 이 일을 하지 않고 결국 회전을 시키죠. 그래서 이 마찰력이 회전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뭐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마찰력에 의한 일이 결국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찰에 의한 일을 한번 계산해 봐요. 이 마찰력은 앞에서 구해 놨어요. 여기 3분의 1 mg sin 세타를 구해 놨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높이 h니까 결국 비탈면의 이 거리는 sin 세타분의 h니까 결국 마찰력이 한 일은 정지 마찰력이에요. 정지 마찰력이 한 일은 3분의 1 mgh로 구해집니다. 반면에 회전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바닥에서의 회전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고, 그리고 2분의 1 I는 2분의 mr 제곱이니까, 그리고 B 오메가는 R분의 B 제곱이고, 그래서 4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찰력에 의한 일이 마찰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회전운동 에너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니까 이 마찰에 의한 일과 발생한 회전운동 에너지를 같게 두면은 이 속도가 루트 3분의 4GH로 앞에서 구한 우리가 이 에너지 보존식을 써서 구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마찰력은 결국 회전운동 에너지를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질량이 m이고 반경이 스몰 r인 공이 높이 h에서 굴러서 그림과 같은 트랙을 내려온다고 하자. 구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첫 번째, 공이
반경 R인 원형 트랙의 제일 위쪽에서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자유낙하 하려면 H는 얼마여야 하나. 자, 이 공이 굴러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툭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려고 하면은 H가 얼마여야 하나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요 위치에서 자유낙하를 한다면 자유낙하를 하는 것은 결국 속도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요 지점에. 요 지점에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하고 1번 지점하고 요 2번 지점 사이에 에너지 보존칙을 사용을 해 봅시다. 요 1번 지점은 위치 에너지 밖에 없죠. 그래서 mgh 밖에 없고. 자, 2번 지점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 점도 자유낙하려면 속도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치 에너지 밖에 없죠.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높이가 2R이죠. 그래서 mg2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H가 2R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요 원형 궤도의 반경 라지 R의 2배 되는 위치에서 떨어지면은 요래 와가지고 요 위치에서 그냥 톡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공이 반경 R인 원형 트랙의 제일 위쪽에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이 출발해야 하는 최소의 높이 H는 얼마냐. 그리고 이 트랙은 공의 반경보다 크다고 가정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형 트랙의 정상에서 작용하는 힘은 공의 수직력하고 무게죠. 그래서 수직력이 N이고 무게가 mg입니다. 자, 그래서 공이 원운동을 함으로 이 위치에서 원운동을 하니까요.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하니까 원운동을 하는 게죠. 자, 원운동 하니까 바로 이것이 구심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mg는 구심력을 줍니다. 여기서 이 공의 질량을 공의 반경을 뺐어요. 이 궤도에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고려하지만 일단은 공의 반경까지 고려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높이니까 이 R에다가 요 공의 반경 스몰 r을 빼주면 돼요. 빼줘가지고 이 구심력이 R분의 mb 제곱이니까요. 자, 그래서 접촉력과 이 무게가 바로 구심력을 주는데 구심력은 R 빼기 R분의 mb 제곱이다. 자,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 공이 출발 최소 높이를 물었으니까 움직이려면 속도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죠? 그 경계면이 이제 속도 0인 지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때가 최소의 높이니까요. 자, 그래서 수직력이 0이 되는 것을 구하면은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에너지 보존칙을 한번 써봅시다. 에너지 보존칙은 높이 H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는 요 위치에 공이 이제 도달했을 때 공의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공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할 때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mgh이고, 요건 mgh이고요.
요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0의 제곱이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요소가 ER이죠. 그래서 mg ER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이 공의 관속 모멘트가 5분의 2 mr 제곱이니까 여기 잡아주고요. 그래, 오메 대신에 r분의 b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은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b제곱이 g 요거 r 라지 r 빼기 스몰 r이니까 이걸 갖다가 요게 잡으려면은 h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h는 2.7 라지 r 빼기 0.7 r이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은 스몰 r 부분을 무시하면은 대략 2.7 r을 라지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이 6r의 높이에서 출발했다면, 요 h가 6r입니다. 출발했다면, 점 Q에서의 요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수직력 구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에너지 원칙을 사용하면은, mgh가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공의 회전 운동 에너지, 그리고 mgh 프라임. mgh 프라임 물론 r이죠. r인데. 자, 그리고 h는 6r 위치에서 출발했다니까 요 h에서 6r을 잡으면 되고. 그래서 mg 6r이고 2분의 mv 제곱이고 2분의 1 i는 5분의 2r 제곱이고요. 오메가는 r분의 b이고 h 프라임은 r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속도를 구해보면은 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위치의 수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90력이죠. 그렇죠?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의 수직력은 90력이에요. 자, 그래서 Q에서 수직력이 곧 90력이므로 90력은 R분의 mv 제곱인데 공의 방향까지 계산하면은 R 빼기 R이니까요. 그래서 mv 제곱이고 그래서 B는 우리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주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 반경을 무시하면은 요걸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값의 이 수직력이 구해집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라지 m이고 반경이 이 라지 r인 도르래의 양단에 질량 m1과 m2가 연결되어 있다. m1이 더 크다. m1이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게의 가속도와 각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도로래가 적을 때는 이 양쪽에 줄의 장력이 같았죠. 같은데 이거는 도로래가 크기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의 장력하고 이쪽 방향의 장력이 달라집니다. 자, 우선 M1에 대한 것을 보면요. M1에 작용하는 힘은 이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줄의 장력 T1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는 밑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M2에 대해서 보면요. 이거는 지금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 바닥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M2에 대해서 보면은 이 줄의 장력 T2밖에 힘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운동 방향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병진 운동이에요. 그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병진 운동에 대한 것이고, 자, 회전 운동은 요 도로래가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의 장력이 T1이고 이쪽 방향이 T2죠. 자, 토크는 봅시다. 토크는 회전축이 요거잖아요. 도로의 중심이 회전축이니까 여기까지 팔의 길이가 수직이고 요 수직이고, 그래서 이거 T2는 이쪽으로 돌리고요. 그 T1은 요 축이 여기 있고 R이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회전시키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어느 게 크겠어요? T1이 크겠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T1 R 이 이제 토크고 이쪽은 T2R이고, 그래서 T1 빼기 T2R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도로래에 작용하는 토크는 T1 빼기 T2R입니다. 이것이 I 알파니까요. I 알파고, 그래서 I는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병진 운동하고 이 회전 운동 사이의 관계는 A가 R 알파잖아요. 그렇죠? A가 R 알파니까 이 선가속도 A하고 각가속도 알파는 사이 관계는 A가 R 알파니까, 그래서 알파는 R분의 A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 가지고 T1 빼기 T2를 구해서 여기 대입식이 주면은 가속도 A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같이 도로래에 질량 M이 연결되어 있다. 질량 M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건 도로래에 질량 M이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자, 병진 운동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 물체 하나니까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병진 운동을 합니다. 자, 줄이 장력이 있고 무게 있고 mg 빼기 t가 ma라는 이러한 운동 방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회전 운동은 이 장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니까 이 장력이 회전축은 이거니까요. 이 장력이 바로 도래를 회전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타우가 I 알파에서 토크는 T 곱하기 R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니까요. DR이고,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2분의 MR 제곱이고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 병진 운동하고 이 회전 운동의 이 가속도, 각 가속도하고 선가속도 사이 관계가 A가 R 알파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알파 대신에 R분의 A를 대입해주고 이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가속도하고 그리고 장력이 구해집니다. 이 장력은 A 대신에 요 값을 넣어주면 최종적인 장력의 값이 구해지겠죠. 자, 원통이 그림과 같이 굴러 떨어지는 경우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렇죠? 그리고 h 떨어진 후의 속도, 각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우선 병진 운동을 보면요. 병진 운동을 보면은 이 밑으로 이제 가속되고요. 그래서 mg하고 장력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mg 빼기 t가 ma고요. 그렇죠? 그 회전 운동은 이 토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회전축은 이겁니다. 회전축은 이쪽이고요. 원통의 중심 회전축이니까요.
자, 토크는 어떻게 돼요? t에다가 r이 이쪽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타우는 t에다가 r을 곱한 것이고요. I 알파인데 i는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 병진 운동의 가속도 a와 회전 운동의 가속도 알파 사이 관계는 a 이꼴 r 알파의 관계가 있으니까 알파 대신에 r분의 1을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t 이꼴 2분의 1 ma라는 관계식을 얻습니다. 요것을 요게 대입해 주면은 가속도가 3분의 2g로 구해집니다. 최종적인 장력의 표현은 요 a를 요게 넣어줘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속도하고 장력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h 떨어진 후의 속도, 각속도를 구하라 했었죠. h 떨어진 후니까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b제곱 빼기 b0 제곱이 2ah, a는 우리가 금방 구해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초기의 속도는 0이니까 여기 0이니까요. 그래서 최종 h 떨어진 후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a 대신에 요걸 대입시키면 값이 나옵니다. 각속도 구하라. 각속도는 b 이꼴 r 오메가니까 그래서 오메가는 r분의 b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도르래계에서 질량 M2의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놓았죠. 놓으면은 M2가 M1보다 크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묻는 것은 M2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속도와 각속도 그리고 도로의 회전 각도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고 질량 M2가 바닥에 도달할 때 아직 걸린 시간을 구하라 이랬어요. 요 모양의 기구를 에뚜드 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잡고 있다가 놓아요. 놓으면은 M2의 질량이 M1보다 크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기는 또 이건 올라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M2가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초기에 요 순간에서는 전부 다 정지하고 있죠. M1도 정지고 M2도 정지고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책을 쓸 경우에 이때의 에너지는 M2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에너지는 M2GH 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M2의 위치 에너지는 없잖아요. 없는데 M2가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그래서 2분의 1 M2B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M1이 올라가죠. M1이 올라가니까 속도는 동일하겠죠. M1이 올라가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 똑같겠죠. 그래서 M1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1B 제곱이 생깁니다. M2는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그런데 M1이 또 높이 H까지 올라갔잖아요. 줄은 늘어지지 않은 줄이기 때문에 M2가 H 떨어지면 M1은 H까지 올라가야 될 거아요. 자, 그래서 M1은 위치 에너지 M1GH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한 이 도로레이가 돌기 때문에 도로레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M2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이 기의 총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에서 초기의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를 갖게 두면은 뭐 우리 정리를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I 잡아여 주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뭡니까? R분의 B를 잡으면 되고요. 그럼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는 R분의 B니까 이거 구해 나왔으면 바로 오메가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걸리는 시간을 구하였어요.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구하려고 하면은 이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가속도 구하면 B 적고 마이너스 B0 적고 E2A 뭐 델타 S 이걸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 구하려면 복잡하니까 이 델타 T를 이동 거리에다가 평균 속도로 나눠주면은 이 떨어질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h만큼 떨어졌으니까 h고요. 그리고 속도의 이 평균이니까 대략 반을 갖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가속도 구하는 걸 앞에 따로따로 운동 방정식을 씌워가지고 가속도를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서 이 시간이 떨어질 때 시간이 동일한지 이 구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 각도도 구하라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바깥쪽 반경 R과 안쪽 반경 스몰 R 작습니다. 작은 건데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이거죠. 바깥쪽 반경과 안쪽 반경의 비율이 한 10배 정도 됐죠. 이런 요요 있습니다. 요요. 자, 이걸 갖다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때 가속도하고 이 장력을 구하라 했어요. 자, 병진 운동은 이 무게 mg가 있고요. 그리고 장력, 줄의 장력이 있죠. 그래서 mg 빼기 t가 ma죠. 이런 식으로 병진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의 경우에는 이 토크가 안쪽에 줄에 걸려 있으니까요. 줄에 걸려 있으니까 이 장력에다가 이 작은 반경 스몰 r을 꽂아준 것이죠. 회전축은 여기니까요. 회전축은 저 중앙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몰 r이니까 그래서 이 토크는 이 장력 t에다가 안쪽 반경 스몰 r을 꽂은 것이 되죠. 그것이 I 알파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I는 이 요요의 관성 모멘트인데 사실 이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 mr 제곱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는 r분의 a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 t하고 a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t 대신에 이 t가 mg 빼기 ma가 되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 잡으면은 우리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구해집니다. a 구하면은 a를 여기 잡으면은 또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원판이 각속도 오메가 1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원판과 동일한 재질로 만든 반경이 2분의 R인 원판을 회전축에 이래 놓았을 때 각속도는 어떻게 변하냐. 물론 이제 이 구멍이 뚫혀 있어 가지고 회전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토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각운동량하고 이거 떨어뜨리고 나서의 각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자, 초기 각운동량은 I 오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초기 각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오메가 I, 초기에 이 각속도가 오메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이고요. 관성 모멘트는 원판이니까 2분의 1 mr 제곱 됐죠. 자, 나중 각운동량은 이 관성 모멘트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원판이 떨어뜨렸으니까, 자, 그래서 나중 관성 모멘트는 2분의 mr 제곱에다가 작은 원판은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반경이 2분의 r이니까요. 그렇죠? 동일한 재질이니까 부피를 계산해 보면은 부피가 파이 r 제곱이니까요. 에다 두께니까 그래서 반경이 2분의 r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피는 4분의 1배죠. 이 큰 원판의 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이 부피가 4분의 1이고 그런데 재질은 똑같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작은 원판의 이 질량은 큰 원판 질량의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반경이 2분의 r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원판의 반경 2분의 r의 제곱. 이러면 이제 이것이 이 큰 원판과 작은 원판의 관성 모멘트 합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그리고 나중 상태의 이 각속도가 오메가 2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자, 토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보존되고 이 두 개가 같겠죠. 같이 놓으면은 이 오메가 2는 17분의 16 오메가 1이 구해집니다. 자, 질량이 100kg이고 반경이 2m인 원형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중심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 질량이 20kg인 아이가 타고 있다 했어요. 반경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400N의 힘을 가하여 놀이기구를 돌립니다. 회전시킵니다. 마찰은 무시한다 해서. 자, 각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각 가속도는 타우가 I 알파 이 식을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토크를 구하면 토크는 이 400N의 힘이 요 최연축이 여니까 이 주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토크는 회전축에서 거리 떨어지는 것이 2m고 힘이 400N니까 결국 800Nm가 구해집니다. 여기 이 바로 토크예요. 이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토크고,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는 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이 I의 관성 모멘트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니까 m도 주어졌고 방향도 주어졌으니까 200kg 미터 제곱이 구해집니다. I의 관성 모멘트는
I의 질량에다가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 1.5m니까 1.5를 잡으면 45kg 제곱이 구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성 모멘트는 이 놀이기구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I의 관성 모멘트를 대줘야 되니까 245kg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토크를 구했고 관성 모멘트를 구했으니까 이 회전 놀이기구의 각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400N의 힘을 2초 동안 가한 후에 놓았을 때의 각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400N의 힘을 2초 동안 2초 동안 가했다고 했죠. 자, 이거는 처음의 각속도, 그리고 나중 t 조후의 각속도는 오메가 0 플러스 알파 t,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됐죠? 자, 초기에는 오메가 0가 0이었죠. 정지 상태에서 돌아갔으니까요. 아니고, 알파는 우리가 구해 놨고요. t는 2초 동안 줬으니까 결국 각속도가 구해집니다. 다음 문제는 I가 중심에서 50cm인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의 각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I가 대략 여기서부터 1m를 걸어갔죠. 그러니까 50c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cm 위치까지 갔을 때의 관성 모멘트, 일단 관성 모멘트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상태하고 달라진 것은 관성 모멘트가 달라졌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갖다가 다시 계산해 보면은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I의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인데 요 r이 0.5죠. 0.5m까지 갔으니까 0.5m.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205kg 제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상태보다도 이 관성 모멘트가 42 줄어들었잖아요. 자, 이에 따라서 이 가운동량 보존칙을 사용하면은 가운동량 I 오메가니까 이건 처음 각속 이것이 I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이니까 오메가 좀 구해놨잖아요. 6.54. 자, 그래서 I는 245고 오메가 6.54, I 프라임이 205고, 그럼 오메가 프라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7.82 라디안 퍼 세크로 이 회전 속도가 빠르졌죠.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마찰은 무시했죠.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연습 문제에서 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운동에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진동운동이 있습니다. 병진운동은 리니어 모션 또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그래서 선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회전운동은 로테이셔널 모션이고요. 진동운동은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으로 다음 장에서 다룰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이 서로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래서 병진운동만 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문제를 쭉 해왔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회전운동도 하면서 병진운동도 하는 경우에 이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고르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미끄러지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자, 이 처음에 우리가 원통이 이런 식으로 구른다고 했을 때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둡시다. 자, 그러면 델타 t 초 동안에 이 각 가속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각이 이런 식으로 델타 세타만큼 이런 식으로 변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각의 변이에 의해서 이 병진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 반경이 r이고 각이 델타 세타로 변했기 때문에 요 길이죠. 요 거리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r 델타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델타 t 초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속도. 순간 속도를 계산하면은 요 델타 s가 r 델타 세타 요거잖아요. 요것이고 요 변이가 델타 t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델타 t를 아주 작게 두면은 그래서 이 델타 세타 델타 t 이것이 바로 각속도 오메가죠. 그래서 B 이꼴 R 오메가는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B는 그러니까 병진운동에 의한 속도고요. 또는 선 속도고 오메가는 각속도죠. 그래서 이 선 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B 이꼴 R 오메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가속도는 이 속도의 변화잖아요. 속도의 변화고 순간 가속도는 델타 t가 0인 아주 짧은 시간대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B 이꼴 R 오메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각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각 가속도죠. 그래서 알파죠. 그래서 A 이꼴 R 알파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가속도고 각 가속도고 그 선가속도와 각 가속도 사이의 관계가 A 이꼴 R 알파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경우 이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선가속도 또 병진운동에 관계되는 선가속도 A와 회전운동에 관계되는 각 가속도 알파 사이에는 A 이꼴 R 알파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